여러분이 쓰고 있던 제품이 사실은 한국이 시초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요즘 우리 일상에서 디지털 기기들은 뗄래야 뗄 수 없죠. 현재 스마트폰을 비롯한 많은 스마트 기기들이 개발되었는데요. 일상생활에서부터 의료계까지 덕분에 우리의 삶은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제품들 중에 사실은 한국이 세계 최초였던 제품이 있습니다. 애플이 최초였다고 알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은데요. 한국인들조차도 잘 모르고 있었던 사실. 이 사실이 화두가 되자 해외 업계에서는 역시 한국은 대단하다며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혁신가로 불리는 스티브 잡스보다 20년은 앞섰던 한국의 제품은 무엇인지 사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사연 시작 전 소중한 1초를 투자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실리콘밸리의 테크 스타트업의 UX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시카고 출신의 사라 밀러입니다. 어릴 때부터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건 아마도 아버지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시카고 북부에서 대형 전자제품 매장을 운영하셨어요. 덕분에 저는 새로 출시되는 전자기기들을 누구보다 먼저 만나볼 수 있었죠. 특히 주말이면 매장 한켠에서 새로운 제품들을 살펴보며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그때의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이 인형을 가지고 놀 때 저는 전자기기 매뉴얼을 읽고 있었어요. 매장에 새로운 제품이 들어올 때면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설렜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12살 생일에 받은 첫 mp3 플레이어예요. 그때부터 전자기기가 어떻게 하면 사용자들의 일상을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매장의 진열대 배치를 바꿔보고 고객들의 반응을 관찰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용자 경험이라는 개념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는 학교에서 걸어다니는 전자제품 리뷰어로 유명했어요. 친구들은 새로운 기기가 출시될 때마다 저에게 조언을 구했죠. 심지어 선생님들도 새로운 기기를 구매하기 전에 저의 의견을 물어보실 정도였어요. 매주 토요일이면 아버지의 매장에서 미니 강연회도 열었는데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죠. 신제품의 특징과 사용법을 설명하는 이 작은 모임이 나중에 UX 디자이너의 길을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의 직함인 UX 디자이너는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UX는 유저 익스피리언스, 즉 사용자 경험을 의미하는데 제 일은 사람들이 전자기기나 앱을 사용할 때 더욱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때 복잡한 매뉴얼 없이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UX 디자이너들의 고민과 노력 덕분이죠. 버튼의 위치부터 화면의 구성, 글자 크기, 색상까지 사용자들이 불편함 없이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경험을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게 제 역할입니다. 아버지의 전자제품 매장에서 보낸 어린 시절의 경험은 이런 제 직업을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어요. 새로운 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고객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지,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을지를 관찰하고 고민했던 습관이 자연스럽게 UX 디자이너의 길로 이어졌죠. 지금도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디자인할 때면 그때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됩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실리콘밸리와 가까운 스탠포드를 선택했죠. 디자인을 전공하면서도 컴퓨터 공학 수업을 첨강했고 교내 테크 동아리에서 활발히 활동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학교 근처 팔로알토의 창업 문화였죠. 카페에 가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그들의 열정은 정말 전염성이 강했어요. 방학 때마다 다양한 스타트업에서 인턴십을 하며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었는데 그러던 중 현재 직장과의 특별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학 시절의 경험들을 통해 저는 특히 웨어러블 기술에 매료되었어요. 웨어러블 기기란 말 그대로 착용할 수 있는 전자기기를 의미하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보시는 스마트워치나 스마트 안경처럼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착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기들을 말하죠. 이런 기기들은 단순한 전자제품을 넘어 우리 신체의 일부처럼 기능해요. 심박수나 운동량을 측정하고 메시지를 확인하고 음악을 제어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손목이나 귀에 착용한 채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죠. 이런 웨어러블 기술은 미래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핵심 분야라고 생각했습니다. 3학년 여름 인턴십에서 만난 멘토의 추천으로 지금 다니는 스타트업을 알게 됐어요.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웨어러블 기기의 미래를 바꾸겠다는 이들의 비전에 깊은 인상을 받았죠. 졸업 후 여러 대기업의 제안이 있었지만 이곳을 선택한 것은 바로 그런 이유였어요. UX 디자이너로 입사한 지 이제 2년이 되어가는데 매일이 새로운 도전의 연속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차세대 웨어러블 기기 프로젝트의 디자인 책임자로 선정되었어요. 기존의 웨어러블 기기들이 가진 한계를 뛰어넘어 더욱 자연스럽고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 팀의 목표였죠. 예를 들어 손목에 착용한 기기로 집안의 조명을 제어하고 음성으로 일정을 관리하며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마치 미래 영화에서나 볼 법한 기능들을 현실화하는 작업이었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제가 그토록 혁신적이라고 생각했던 웨어러블 기술의 진정한 시작이 어디인지를, 그리고 곧 마주하게 될 놀라운 진실들을요. 그 이야기는 우연히 만난 한 동료와의 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를 깨우는 건 손목의 조용한 진동인데요. 처음에는 단순한 알림 기능으로만 생각했던 스마트워치가 이제는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어요. 특히 요즘은 50대 이상의 분들도 건강관리를 위해 많이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죠. 얼마 전에는 아버지께서도 고혈압 관리를 위해 시작하셨는데 규칙적인 심박수 체크와 운동량 측정 덕분에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해요. 실제로 심전도 측정이나 불규칙한 심장 박동 감지 기능이 응급 상황을 미리 알려준 사례들도 많다고 합니다. 특히 비즈니스맨들 사이에서 스마트워치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어요. 회의 중에 중요한 메일이나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일정 관리도 편리하죠. 게다가 주식이나 비즈니스 알림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어서 바쁜 비즈니스맨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유용한 도구가 되었어요. 최근에는 골프 모드도 추가되어 스윙 분석까지 해주니 주말 골퍼들에게도 필수품이 되었죠. 음성으로 간단히 메모를 남기거나 일정을 입력할 수 있어서 운전 중에도 안전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에서 보면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스마트워치를 사용하고 있어요. 학생들은 등교할 때 대중교통 카드 대신 사용하고 직장인들은 커피 주문과 결제를 하죠. 특히 인상적인 건 어르신들도 자주 사용하시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길 안내부터 긴급 SOS 기능까지 이제는 정말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생활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건강관리 기능은 특히나 놀라워요. 기본적인 심박수 측정은 물론이고 산소 포화도, 심전도, 수면 패턴 분석까지 가능하죠. 최근에는 혈압까지 측정할 수 있어서 고혈압이 있는 분들의 필수품이 되고 있어요. 운동할 때도 정확한 칼로리 소모량과 운동 강도를 측정해주니 더 효율적인 운동이 가능하죠. 심지어 갑자기 심박수가 불규칙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 바로 알림을 주어서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큰 장점입니다. 스마트워치의 활용도는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어요. 이제는 집안의 조명이나 에어컨도 손목에서 제어할 수 있고 자동차 문도 열 수 있죠. 특히 최근에는 에르메스, 구찌 등 유명 명품 브랜드들이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특별한 에디션들을 출시하고 있어요. 고급스러운 가죽 스트랩부터 특별히 디자인된 시계 페이스까지 이제는 하이테크 기기를 넘어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죠. 더 이상 젊은 세대만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세대가 필요로 하는 스마트 디바이스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회사에서 있었던 한 대화는 제가 알고 있던 스마트워치에 대한 모든 생각을 뒤흔들어 놓았어요. 점심시간에 평소처럼 동료들과 새로 출시된 스마트워치의 기능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죠. 그때 한국인 동료가 들려준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던 웨어러블 기술의 역사를 완전히 다시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새로 출시된 애플워치의 기능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혁신이야, 애플이 아니면 절대 만들 수 없는 기술이지.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해낼 수 있을까? 라며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을 때였죠. 특히 건강 모니터링 기능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스티브 잡스의 비전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말하는 제 옆에서 평소 조용하던 한국인 개발자 테오가 불쑥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테오의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스마트워치의 시초가 한국이라는 거였죠. 처음에는 그의 말을 못 들은 척했어요. 실리콘밸리의 테크 기업들, 그중에서도 특히 애플만이 진정한 혁신을 이끌어왔다고 굳게 믿고 있던 저로서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이런 혁신적인 제품을 먼저 만들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속으로는 또 자기 나라 자랑인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죠. 하지만 테오가 보여준 자료들은 제 믿음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테오는 1999년, 그러니까 애플이 아이팟조차 만들기 전에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의 워치폰을 개발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어요. 당시 뉴욕타임스는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심볼이 실제 제품으로 구현됐다. 극찬했다는 기사도 있었죠. SPHWP10이라는 이름의 이 워치폰은 손목시계 형태로 디자인된 CDMA 방식 단말기였는데 음성으로 전화를 걸고 한글 8자를 액정에 표시할 수 있었다고 해요.
더욱 놀라운 건 이 혁신적인 제품이 기네스북에도 등재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그 뒤에 이어졌어요. 2009년 아이폰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할 무렵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에서 LG전자는 이미 화상통화가 가능한 워치폰을 선보였다는 거죠. GD910이라는 이 제품은 1.43인치 터치스크린의 화상통화는 물론 음성인식까지 가능했어요.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스티브 발머가 직접 화상통화 시연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애플의 프레임 속에 갇혀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스마트워치의 많은 기능을 이미 10년도 더 전에 구현했던 거예요. 테오의 설명은 계속 이어졌어요. 39g의 무게로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크기였었고 mp3 플레이어, 전화번호부 일정표까지 내장하고 있으며 텍스트 부분을 읽어주는 기능도 탑재되어 있었다고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이런 혁신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끊임없는 도전과 시도의 결과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웨어러블 기술의 역사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테크업계의 전문가라고 자부하면서도 이런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니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UX 디자이너로서 저는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애플이 스마트워치 시장의 개척자라고 맹신했던 제 생각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더구나 제가 평소 애플의 독보적인 혁신이라고 생각했던 기능들의 상당수가 이미 수년 전에 한국 기업들이 시도했던 것들이었죠.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기술의 발전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궁금증이 더욱 커져갔어요. 한국의 기술 발전이 어떻게 이토록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잘 알려지지 않았는지 말이죠. 특히 실리콘밸리에서조차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게 의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테오에게 한국의 기술 발전 과정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보았고 그의 대답은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전자기기 강국으로 성장했는지 그 흥미진진한 역사 속으로 저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갔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의 웨어러블 기술 역사를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테오가 알려준 자료들을 토대로 리서치를 진행했는데 발견한 사실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1999년 삼성이 개발한 최초의 워치폰은 당시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혁신적인 제품이었죠. 39g의 가벼운 무게로 손목에 착용 가능했고 디지털 시계와 휴대폰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했다는 점에서 현대 스마트워치의 원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건 이 제품의 탄생 배경이에요. 당시만 해도 손목시계 형태의 통신기기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었죠. 하지만 삼성은 이를 현실화시켰고 그 혁신성을 인정받아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어요. 뉴욕타임스가 소설 속 심볼이 실제로 구현됐다고 극찬한 것도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마음을 울린 건 닷워치의 이야기였어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시대에서 소외될 수 있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한국의 스타트업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점자 스마트워치였죠. 기존의 점자 디스플레이 기기들은 대부분 2에서 4kg의 무게에 500만 원이 넘는 가격이었는데 닷워치는 56g의 가벼운 무게와 35만 원대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시되었어요. 기술의 진보가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철학이 돋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닷워치의 개발 과정도 감동적이었어요. 창업자가 대학 시절 우연히 본 점자책의 불편함에서 영감을 받아 시작된 프로젝트였죠. 3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된 닷셀 기술은 기존 점자 디스플레이의 비싼 세라믹 부품 대신 전자석을 활용해 가격을 대폭 낮출 수 있었어요. 이 혁신적인 기술로 현재까지 91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라웠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건 닷워치의 실용성이었어요. 점자를 아는 사람을 위한 점자 모드와 모르는 사람을 위한 촉각 모드를 구분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했죠. 블루투스로 스마트폰과 연결하면 문자나 SNS 메시지를 점자로 읽을 수 있고 시간 확인은 물론 타이머와 스톱워치 기능도 갖추고 있었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담긴 기술 혁신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발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웨어러블 기술 역사를 파헤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기술의 진보는 단순히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것에 있다는 거죠. 삼성이 20년 전에 보여준 과감한 도전정신, LG가 선보인 미래지향적 기술력, 그리고 다시 보여준 따뜻한 기술 철학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을 진정한 기술 강국으로 만든 원동력이었다는 걸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자연스럽게 제 일상의 변화로 이어졌어요. 이제는 새로운 기술을 접할 때마다 그 이면에 숨겨진 혁신의 역사를 찾아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제 블로그에 담아왔던 테크 리뷰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건 우리 회사의 동료들이었어요. 평소 애플의 디자인 철학만을 고집하던 수석 디자이너가 제 블로그 글을 읽고 찾아왔죠. 자신도 한국 기업들의 이런 혁신적인 시도들을 전혀 몰랐다며 우리의 디자인 접근 방식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어요. 특히 닷워치처럼 기술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접근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말에 큰 공감이 됐습니다. 테크 커뮤니티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어요. 실리콘밸리의 여러 스타트업 대표들이 연락을 해왔죠. 특히 삼성과 LG가 보여준 과감한 시도들이 현재 자신들이 겪고 있는 기술적 난관을 해결하는 데 큰 힌트가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의 디자인 철학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실리콘밸리에서는 늘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트렌디한가에 집중했었죠. 하지만 한국의 기술 발전 과정을 보면서 진정한 혁신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삼성이 20년 전에 이미 일반인들도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는 가벼운 워치폰을 고민했다는 점, LG가 당시 최첨단이었던 화상통화를 손목에서 가능하게 만들려 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기술 소외계층을 위해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희 팀의 디자인 프로세스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늘 애플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먼저 찾아보곤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먼저 이 기술이 누구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해요. 저희가 미처보지 못했던 사용자들의 불편함을 찾아내고 그들을 위한 해결책을 고민하죠.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것처럼 기술은 특정 계층만이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철학을 배웠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이런 접근 방식이 오히려 더 혁신적인 결과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을 위해 개발된 닷워치의 촉각 인터페이스는 오히려 새로운 사용자 경험의 지평을 열었죠. 삼성이 일찍이 시도했던 워치폰의 음성 인식 기술은 지금의 AI 비서 시스템의 시초가 되었고요. 한국 기업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술의 민주화, 즉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추구해왔다는 사실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실리콘밸리 전체에도 새로운 화두를 던졌어요. 많은 개발자와 디자이너들이 자신들의 접근 방식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죠. 기술의 발전이 단순히 더 세련되고 강력한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시도로 회사의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한국의 포용적 기술 철학을 접목한 특별한 실험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디자인 미팅에서 이제는 전 세계의 혁신 사례들을 살펴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변화의 시작점에 한국의 기술 철학이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을 걷다가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거대한 디지털 사이니지가 눈길을 사로잡았거든요. 마치 실제 파도가 건물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생생했죠. 그 압도적인 현실감에 한참을 너들 잃고 바라보다가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바로 LG의 디스플레이 기술이었다는 거죠. 지나가던 사람들도 모두 발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 옆에서 들린 대화가 저를 집중시켰어요. 한 관광객이 이게 바로 LG 기술이래, 우리 집 TV도 LG인데 화질이 정말 미쳤어라고 하더군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최근 들어 한국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특히 저희 동네 홈시어터 카페 주인인 마이크는 LG의 올레드 TV로 바꾼 뒤로 손님이 30% 이상 늘었다고 자랑했죠. 영화 감상실의 완전한 블랙 표현이 마치 고급 영화관을 방불케 한다면서요. 갤럭시 스마트폰의 인기도 대단해요. 얼마 전 제 단골 카페 바리스타가 새로 산 갤럭시 폴드를 자랑하더군요. 주문받을 때는 접어서 쓰다가 한가할 때는 펼쳐서 영화를 본다면서 신기해했죠.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는 Z 플립이 일종의 트렌드가 되었어요. SNS에서 인플루언서들이 Z 플립으로 찍은 독특한 각도의 사진들을 공유하면서부터였죠. 이제는 애플 못지않은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우리 동네 피트니스 센터에서도 변화가 눈에 띄었어요. 전면 교체된 모든 TV가 삼성 제품이더군요. 센터 매니저인 스티브는 특히 스마트 기능에 만족한다고 했어요. 운동 프로그램을 쉽게 스트리밍할 수 있고 여러 화면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어서 회원들의 만족도가 크게 올랐다고 기뻐했죠. 심지어 그의 집에 놀러 갔다가 봤는데 거실 한쪽 벽면 전체가 마치 창문처럼 변신하는 더월 디스플레이를 설치했더라고요. 이제 전자기기를 고를 때 한국 브랜드부터 찾아보게 된다는 그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실리콘밸리의 한 스타트업 대표가 들려준 이야기예요. 사무실 인테리어를 새로 하면서 직원들에게 선호하는 브랜드를 물어봤더니 삼성과 LG를 꼽는 직원들이 늘어났다고 해요. 애플 제품으로 가득했던 실리콘밸리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죠. 기술의 중심지였다고 자부하던 이곳에서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이렇게 인정받고 있다는 현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단순한 블로그 포스팅을 넘어 한국에서 배운 이 값진 기술 철학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졌죠. 특히 한국 기업들의 도전적인 시도들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어요. 워치폰에서 시작된 웨어러블 기술의 발전 과정을 연구하면서 우리는 기술 혁신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특히 큰 변화가 생겼던 건 디자인팀의 작업 방식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항상 애플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삼았었죠. 하지만 이제는 이 기술이 누구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를 가장 먼저 고민해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닷워치처럼 기술의 혜택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솔루션을 먼저 생각하게 된 거죠. 이런 접근 방식은 오히려 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이어졌습니다. 디자인 컨퍼런스에서의 발표는 이런 변화의 정점이었어요. 잊혀진 혁신의 순간들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웨어러블 기술 역사를 소개했죠. 삼성의 워치폰부터 시작해서 LG의 화상통화 워치폰, 그리고 닷워치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청중들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컨퍼런스 발표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건 한국 기업들의 도전 정신이었어요. 애플워치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시도했던 과감한 혁신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진취적인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의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철학이 청중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특히 실리콘밸리의 유명 스타트업 대표들이 발표 후 직접 찾아와 한국 기업들과의 협업 가능성을 타진했던 건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발표 이후 우리 회사의 프로젝트 방향도 크게 바뀌었어요. 새로운 웨어러블 기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디자인팀은 한국 기업들의 접근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했죠. 기술의 완성도나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느냐는 거였어요. 이런 철학의 변화는 예상치 못한 혁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제 자신의 시각부터 크게 변화했어요. 미국이 혁신을 이끈다고 생각했던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이제는 전 세계의 다양한 기술 발전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게 됐죠. 특히 한국이 보여준 포용적 기술 철학은 제게 깊은 영감을 주었어요. 기술의 진보는 특정 계층이나 국가의 전유물이 아닌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제 손목에 스마트워치를 보며 생각해요. 이 작은 기기 하나에 담긴 수많은 도전과 혁신의 순간들, 그리고 그동안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진정한 혁신가들의 이야기를요. 디자이너로서, 테크 얼리 어답터로서 자부심이 컸지만 어쩌면 그 자부심이 더 넓은 세상을 보지 못하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입니다. 진정한 혁신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작은 걸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것처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인 기술 철학, 그리고 끊임없는 발전을 향한 열정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의 원동력이었죠. 이러한 깨달음은 제 인생의 가장 값진 선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 배운 이 귀중한 교훈을 바탕으로 모두를 위한 더 나은 기술을 만들어가는 여정을 계속해 나가려고 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혁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기술의 발전은 결코 한 곳에서만 일어나지 않으며 우리가 미쳐보지 못한 곳에서도 늘 위대한 혁신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에는 밖에만 나가도 스마트워치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죠. 이 기기의 원조가 사실은 한국의 제품이었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랍습니다. 역시 디지털 선도국가 한국답네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술을 발전하고 혁신을 만들어 나가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다양한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위 영상과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동쿠키 해외 감동사연 재생 목록을 통해 더 많은 사연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생각나거나 심심할 때 감동 쿠키를 꺼내보세요. 다음에는 더 놀라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